닉스페이스가 단기적으로 0.8달러 초반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단기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보면은 경계해야 할 시그널일 수도 있고, 반대로 중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구간이 실제 매집 구간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 내 실사용 지표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고, 클로백 시스템이나 KYC 체계가 정비가 되면서 리스크 요인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 상황이 꽤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는 만큼 지금 코인 시장의 흐름과 이번 주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일정들을 정리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 단순한 기술적 조정 구간인지 아니면 진짜 전환점인지 판단할 수 있는 흐름들이 꽤 많이 겹쳐있는 한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채널 코인피커 제로입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121만 8천 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 고점은 지난주 123만 3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고점을 찍은 뒤에 강하게 밀린 건 아니라고 보고 지금은 116만 6천에서 119만 9천대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단순하게 보면 조정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아래로 확 무너지는 힘은 없고 위로는 다시금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흐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더리움이 달라졌어요. 지금 3,800달러 근처에서 거래 중에 있으며 오늘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3,700 중반에서 3,820까지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자, 며칠 전만 하더라도 3,500에서 3,600 구간에 있던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지금은 이더리움 자체로도 수급이 붙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관자금 유입이 실제로 비트코인에만 몰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조금씩 분산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른 알트코인들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솔라나나 XRP 그리고 도지코인 등 주요 알트들도 대부분 3에서 6% 정도씩은 반등이 나와주었고, 특히나 도지코인은 하루 만에 9% 가까이 튀어 올랐습니다. 자, 이건 전형적인 알트 순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비트코인이 잠깐 쉬고 있는 동안에 시장에 남아있는 자금이 알트 쪽으로 이동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번 흐름은 정책 쪽에서도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였고,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준비자산으로 지정하겠다고 행정명령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을 이제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자산 중에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이고, 한마디로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시키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아시아 쪽에서도 반응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 홍콩, 인도 쪽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달러 약세까지 겹치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다시금 암호화폐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흐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번 주에 예정된 일정들입니다. 자, 먼저 오늘부터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확대가 됩니다. 미국 일부 거래소를 중심으로 마진 기반의 신규 상품이 출시가 되었고, 이게 단기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중요해졌고, 이러한 상품들은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거래량과 변동성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말레이시아에서 블록체인 위크가 열리게 되는데, 이건 단순한 미더비 아니라 실제로 기업과 벤처 캐피털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들이 IR도 하면서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대형 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은 체크해 두시고 각종 프로젝트들이 어떠한 어나운스를 발표하는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7월 30일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인하 쪽으로 움직일지에 따라서 시장 전체의 방향성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FOMC 전후로는 전통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고,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보자면 지금은 가격만 보고 움직이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어떠한 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실사용 기반이 명확하고 제도권과 연결된 구조를 갖춘 프로젝트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시장은 다시금 제도권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고, 실사용 기반이 확실한 프로젝트들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구조 안에서 어떠한 종목이 진짜로 살아남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넥스페이스, 넥슨코인이라고 불리는 NXPC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게임 코인을 넘어서 실제 사용자 기반에서 토큰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줄어들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핵심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넥스페이스가 현재 어떤 흐름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를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는 소통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프로필 링크에 있는 소통방 링크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가 저의 오늘을 밝게 비추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코인피커 관련해서 섹터와 분야 그리고 주제들을 나눠서 여러가지 채널들을 동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오게 될 때마다 제가 제로 채널에서 새로운 영상을 찍게 된다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고, 네이버에 코인피커 검색하시면 블로그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 코인 정보나 각종 알쓸 신잡 같은 여러가지 정보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넥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구조와 생태계 그리고 차트, 확장 전략까지 대부분을 다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새로운 이슈들이 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적 업데이트나 이벤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토큰 자체의 위치와 성격이 바뀌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저번 영상 이후에 새롭게 확인된 데이터와 구조적인 변화만 정리를 해서 지금 넥스페이스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와 단기와 중기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월 중순부터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생태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안에서 월간 활성 지갑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 생태계가 만들어낸 총 수익 구조도 60% 이상 성장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NFT 몇 개를 더 민팅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길드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D앱을 직접 연동하여서 사용하는 유저가 늘고 있고, 퀘스트 반복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유저들이 단순히 접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블록체인 구조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게 의미 있는 이유는 이러한 구조 안에서 NXPC, 넥스페이스 토큰이 자연스럽게 쓰이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실사용 기반의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단순히 외부 수요로 가격을 당기는 구조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생적인 소비 흐름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넥스페이스 측은 최근 해킹이나 자동화 매크로 계정들을 대거 정리하면서 보안 수준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특히나 인출 시 일정 시간 지연을 거는 정책을 걸었고, 이른바 클로백 시스템까지 도입을 하였는데, 이건 공격자 입장에서 본다면 탈취한 넥스페이스를 곧바로 출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먼저 적용한 프로젝트들에서는 해킹 시도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유저 입장에서는 자산이 한번 노출이 되더라도 복구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게임코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이 정도의 보안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 드문 사례이고, 대부분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유동성만 늘리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넥스페이스는 아예 처음부터 토큰을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게 이러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자산이라는 건 가격보다도 보관과 전송, 유통 구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7월 셋째 주로 들어서면서 몇몇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기관들은 넥스페이스 생태계를 웹2의 IP를 활용한 웹3 성공 사례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건 지금까지 수많은 정통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진출을 선언했다가 대부분 실패하였던 사례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이고, 특히나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생태계 안에서 NFT 아이템이 실제로 쓰이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넥스페이스 토큰이 소모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게임 쪽에서는 이거를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내부에서만 돌고 있던 구조가 외부에서 주목을 받고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단순히 거래소 상장보다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이고, 왜냐하면 거래소는 그날의 유동성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생태계 외부에서 신뢰를 받는 건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장 흐름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구간이기도 한데, 일부 차트 예측 지표에서는 넥스페이스가 단기적으로 0.8달러 초반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단기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보면은 경계해야 할 시그널일 수도 있고, 반대로 중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구간이 실제 매집 구간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 내 실사용 지표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고, 클로백 시스템이나 KYC 체계가 정비가 되면서 리스크 요인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거래소 분석에서는 올해 말까지 넥스페이스가 1.4달러 이상까지 재반등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실제 유저 기반의 순서가 구조입니다. 유저가 아이템을 민팅을 하고 넥스페이스로 전환을 한 뒤에 다시 거래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이 수수료로 빠지게 되고, 이게 시스템 내에서 줄어들게 되고 일종의 유동성 정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거버넌스 권한 부여입니다. 넥스페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게임 내 컨텐츠 확장이나 아이템 수수료율 결정 등에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 토큰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생태계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고, 이건 토큰의 쓰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유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의 의사결정력이 커지고 생태계 구조도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전송 한도를 KYC 레벨별로 제한하는 시스템까지 갖춰두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졌던 이러한 구조가 이제는 오히려 제도권 연동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는데, AML 기준에 부합을 하고 KYC를 통해 전송 신뢰도를 보장하게 된다면 외부 기업이나 파트너사들이 이 토큰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크립토닷컴이나 외부 월렛 연동 같은 이슈들도 이런 시스템 정비와 맞물려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결국 지금은 차트보다는 구조를 봐야 하는 시점이지만,
그렇다고 차트를 보지 않을 수는 없겠죠. 자, 현재 넥스페이스는 반등을 해주고 약 1,5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력하게 상승을 해준 다음에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살짝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해석이 되고 현재 가격인 약 1,500원대에서 활발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거래량은 약 1,351만 넥스페이스, 거래대금은 211억 정도로 최근에 강력한 상승 랠리에 비례해서 높은 유동성을 동반하고 있죠. 자,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7월 초 1,100원 중반대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7월 10일부터 매우 강력한 반등 랠리를 시작하면서 단숨에 1,500원대까지 치솟았고 현재는 이러한 강력한 상승 이후 일부 숨 고르기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1,500원대 초반에서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넥스페이스는 지난 한 달 동안 차트상으로 보면 별로 크게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고 유저 수는 늘어나고 생태계 수익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거버넌스 구조는 생기고 보안 체계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의 평가도 바뀌고 있고 전송 시스템과 규제 대응력 또한 갖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걸 단순한 박스권 횡보 구간이라고만 본다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이건 단기적인 펌핑을 노리는 게 아니라 중장기 구조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넥스페이스와 관련하여서 실시간으로 흐름 같이 보면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프로필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거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분석을 희망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댓글이나 질문 주시면은 관련하여서 제가 영상을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